자, 네트워크 배경 지식,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얘기들을 해오면서요. OS의 7레이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얘기 이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TCP/IP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TCP/IP는 OS의 7레이어를 4개의 계층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OS의 7레이어가 1984년, 80년대 초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을 정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은 여러 벤더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요, TCP/IP가 이제 시도가 계속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표준화를 진행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술 시장에서 얘가 그냥 먼저 선점을 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차지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책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그것이 표준화돼 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사설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설 표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필드에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TCP/IP가 그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 너무 안 써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프로토콜들이 좀 소개되고 있고요. 그 핵심에 보면 IP 계층 위에 TCP 또는 UDP 계층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요. 그림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제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보자면 요 계층, 물리 계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느낌을 좀 아직 못 잡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면 물리 계층 그러면요. 가장 쉽게는 우리 네트워크 채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TP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 무선이면 무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네트워크 채널이 연결되어져 있는 뭐 있죠? 네, NIC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죠? 그 부분 맥 어드레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이게 바로 NIC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IP 계층 여기 쓰여져 있는 마찬가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송하는 계층 TCP 계층으로 이제 대충 알려져 있죠. 기계와 기계수 간의 전송을 여기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4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 해당하는 프로토콜들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것들 네트워크 시간에 다 아마 보셨을 거고 지금 보안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체크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사설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통신 프로토콜이 되어 있고요. 혼잡 제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CSMAC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먼저 그 네트워크 성능 대표를 차지해서 가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통신이 연결되고 진행되죠. 바로 이러한 부분, 요거 꼭 기억해야 되죠. 특히 이제 네트워크 수업에서는요, 그런가 봐, 그거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보안을 오게 되면 바로 TCP/IP의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싱크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서버에게 싱크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싱크 신호하고 acknowledgement라고 하죠. eck를 보낸다고도 하고 acknowledgement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을 실어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acknowledgement를 보내는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거를 지금 여기는 되게 자세히 그리라고 crossed, send, 그다음에 established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client, server, 그러니까 송신 측, 수신 측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표현들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필요가 있어.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라인은 주체자 쪽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체자 즉,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송신, 여기는 수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뭐 뒤바꾸면 얘도 뭐 송신하니까 이렇게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보셔도 되고요. A, B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렇겠죠. 어떤 패킷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전송을 하면 뭐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갈 때 시간 어느 정도 걸린다. 시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얘네들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프로토콜 전개하면서 그냥 여기서 바로 거의 시간에 큰 의미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얘가 뭘 보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고 거의 이 시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여기 TCP/IP 설명하면서 이게 TCP/IP 3-way 핸드쉐이킹에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나 보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TCP 상태 정보를 국제 문서에 이제 정해놨다 이런 거죠. 리슨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히 그려져서요. 프로토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내가 네트워크의 뭐 상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로우 레벨에 있는 계층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 또는 아주 깊이 공부를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 여기 한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내가 텔넷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야 되지. 이제 짜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뜯어서 보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본인의 관심도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윈도우 화면에 뭘 띄워놨냐면 netstate라는 명령, 여러분들 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이죠. 띄워서 그다음에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에 그다음에 주소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형태를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IP 계층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거고 미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버전 4라는 규격하고 우리가 32비트 기준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너무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성 2주계 내지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은하 뭐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리 은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하게끔 그러니까 IP 버전 4가 겪었던 그러니까 몇십 년 사이에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대충 만약에 우리가 60년대 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5, 60년 동안 사이에 그 전에 이제 인터넷 IP 주소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건 뭐 그 전에 나와 버렸지. 그래서 이제 버전 6를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지 시대를 대비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IP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2000년
2000년 초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IP 버전 6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홍보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게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P의 가격 하락 그리고 성능의 어떤 향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도 버전 4를 가지고도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소들 계산하는 거, 또 이런 것은 네트워크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점을 어쩌다가 이렇게 빼먹었는데 아마 찾아 바꾸기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용도로 할당하는 IP 주소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127.0.6.0, 600 이건 많이 알고 있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사설로 쓰는 주소 그러면 192, 168 뭐 이렇게 가는 번호 대역들이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 IP라는 말을 쓰고 있고 사설 IP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공인 IP는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진 내 디바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소를 할당받았을 때 그걸 공인 I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인 IP는 탑다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공인 IP 몇 번을 쓰세요라고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갑돌이에게 공인 IP 몇 번을 줬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갑돌이가 만약에 어떤 공인 IP를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면 우리 회사 조직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는 몇 번 IP를 할당해주고 이런 이제 탑다운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관리하는 구조. 이렇게 해서 공인 IP는 아무나 마음대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없음 그랬는데 사용해도 되죠. 사용하면 근데 뭐예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죠. 충돌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사설망을 구축하거나 내 잔독의 랜망을 구축해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 한번 영상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디는 사설 네트워크고 이런 숫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인 IP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에서 내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생각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2.2.2.2. 뭐 얼마 뭐 이렇게 막 써버리는 거야. 근데요 내가 다른 데하고 네트워크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어. 그러니까 끊겨 있어. 그런다면요 문제는 안 생겨요. 실제로는요. 근데 인터넷에 내가 근데 연결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설 IP는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제한된 공간, 방금 얘기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쓸 때 쓸 수 있는 거다 그랬고,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미리 비워놓자. 그래서 어떻게 비워놨어요? 지금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각각 IP들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점을 다 지워버렸네요. 왜요? 10.0.0 뭐 이렇게 가는 대역이죠. 17216으로 가는 거고 19168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AP들에는 192 대역 요 번호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외국에서 생산되는 AP들은 보면 그 AP 안에 사설 IP를 10점대 쓰는 경우도 있고 171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서브넷, 서브넷 마스크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 시간에 하는 작업 공부하는 방법들 이거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그죠? IP 이 주소의 체계가 그
고갈된다 그랬는데 고갈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제로 이게 고갈되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이 네트워크의 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어떤 형태예요? 여기 우리 지금 8비트잖아요. 8비트면 2의 8승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정보로 얘기하면 256까지 다시요. 아무 데나 잡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256까지 2의 8승이니까 256까지의 경수가 나오죠.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 잘라서 예를 들어서 192, 168, 1점 하면 이제 나머지 대역은 네가 다 쓰세요 했어. 근데 실제로 우리는 256배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기계를 물릴 이유가 없어. 한 10대만 물리면 돼. 그럼 나머지 주소가 다 얘네들한테 할당돼서 놀리고 있는 형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의 규모에 맞게끔 적당한 범위, 적당한 레인지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서브넷 마스킹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보고요. 혹시나 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P 주소의 어떤 대역을 표현할 때 슬래시 기호로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32 그러면 8432비트 이렇게 하면 24비트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P 주소와 실제 물리적인 장비의 주소 사이의 매핑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변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매핑하는, 그러니까 맥 주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드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주소죠.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개념이죠. 요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010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런 번호를 갖고 있으면 그 번호가 정확하게 뭐에 해당해요? IP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을 하고요. 여러분들 맥 주소라고 하는 거는 휴대폰을 사면 여러분들 왜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계에 이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맥 주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의 실제 물리적인 주소값은 안 바뀌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010 번호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기계값은 안 바뀌죠. 그렇죠?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식으로는 내 핸드폰 번호 그대로 쓰고 있는데 내 휴대폰 새 걸로 바꿔도 되죠. 근데 휴대폰이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둘이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프로토콜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그거를 ARP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역으로 작업을 하는 애를 리버스 ARP라고 하죠. 당연히 그랬죠. 송신수신 측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CP/IP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TC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TCP 프로토콜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패킷을 전송을 해서 많은 양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게임에서 이런 프로토콜 쓴다 그랬는데 UD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ICMP, IGM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깊이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테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씩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라우터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어떤 장비론과 내 패킷을 전달해야 할 때 그 안에서
어느 길로 갈 때, 그러니까 라우트란 말이 경로 배정이라고 얘기하죠. 길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아주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장비죠.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랜 카드는 NIC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OSI 7레이어 TCP/IP 4계층 이런 단위로 끊어놓은 것은 여기 이제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PC에 이러한 네트워크 카드를 꽂을 수 있죠. 근데 이제 100메가짜리 100메가 속도가 나는 이런 카드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네트워크 채널이 발달해서 1기가를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어. 근데 나 1기가 쓰기 위해서 내 PC를 통째로 바꾼다? 다시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있는 그 통째로 된 기기를 바꾼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 거란 얘기지. 근데 내가 1기가 네트워크 쓰고 싶으면 뭐만 바꾸면 돼요? 그쵸. 이 1, 2계층 네트워크 카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레이어만 드러내는 거죠.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면,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맞춰주면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이걸 계층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죠. 정확한 명칭. 근데 요즘 그냥 스위치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허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모든 비행기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경유해서 다시 나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브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 이 허브에 보면 스위치하고 더미 허브라고 있는 건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옛날에 뭐 비싼 시절에는 뭐 이것도 고마워하면서 써야죠. 더미 허브도.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요즘 그냥 스위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미 허브라고 얘기하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또는 뭐 작게는요. 뭐 더 작은 포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를 연결을 해서 그냥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도록 거쳐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특별한 제어를 안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장비가 등장을 해요. 겉으로 보면 무슨 차이인지 잘 몰라요. 그죠? 나는 차이 알겠는데 아니야. 이건 일정한 특정 모델을 그냥 교수님 그냥 이 슬라이드 올려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스위치,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개념이죠. 우리 컴퓨터 이론들을 배우다 보면 뭐 그런 개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스에서 스위칭하는 기능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보통 스위치 장비라고 하는 거는 앞에 슬라이드에 나오는 건 2계층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더미 허브 이래놓고 여기 보면 LT 스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위치라는 기능은 2계층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보다 좀 더 능동적인 기능들을 이제 가져간 애들이 L3, L4, L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해서 응용 계층 단까지도 무슨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여기 보는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어떤 그 일들이 몰리면 이렇게 부하를 나누죠. 그러니까 이걸 부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로드 밸런싱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내는데 어느 단에서까지 해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보통 L4만 해도 가격이 수천만 원 갑니다. L7은 정말 비싸더라고 해요. 그림의 대충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에 봤었던 걸 점검을 좀 대충 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안 장비들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